철학의 바다 시청자 여러분,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곁을 맴돌지만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곤 하죠. 행복,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을까요? 아니면 잡을 수 없는 신기루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감정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과 경험 속에서 행복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철학적인 관점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행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감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복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우리의 행복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연령대나 성별에 따라 행복감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통계로 접근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행복 여부를 묻는 것을 넘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023년 조사에서는 한국인 전체 평균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6.56점을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록 작은 폭의 상승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가 행복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사회적 연결성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 행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행복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와 협력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대한민국 행복 지도를 발간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수많은 디지털 데이터 속에서 행복과 관련된 패턴을 찾아내고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행복 수준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행복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행복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즉, 한 개인의 행복은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건강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통계청 역시 행복감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감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들이 행복 연구에 뛰어드는 것은 행복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 사회학자들도 끊임없이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주관적 안녕감 서브젝티브 웰마이너스 비잉 SWB로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며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끼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행복의 기준이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 사회학적으로는 행복을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연결지어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OECD 행복지수 베터 라이프 이니셔티브는 소득, 주거, 직업,
교육, 환경, 시민 참여 등 다양한 사회 지표들을 통합하여 국가별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측정합니다. 이는 행복이 개인의 선택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공동체의 지지 여부 등 여러 항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행복감을 정량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 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지고 그보다는 사회적 관계나 건강, 삶의 의미 등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분명 눈부신 성장을 이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력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게다가 사회 내부에서의 행복 격차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즉, 소득 수준, 교육 수준, 직업 유무, 지역, 성별, 연령 등에 따라 행복감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격차는 사회 불평등이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합니다.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 월드 해피너스 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약 5.94점을 기록하며 150여 개국 중 57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가 경제적 성과만큼이나 행복이라는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는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일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최신 연구들은 행복이 단순히 돈이나 건강 같은 단일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조건, 우리가 맺는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정서적 안정감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행복은 이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퍼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은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은 행복에 필수적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 증가가 행복 증진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 역설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둘째,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행복의 기본 전제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조건도 행복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셋째,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의 결정권은 행복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 느끼는 만족감은 매우 큽니다. 넷째,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같은 든든한 사회적 지지망도 큰 역할을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은 행복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따뜻한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타인에게 베푸는 관대함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기부나 자원봉사 등 타인을 위한 행동이 자신의 행복감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상호 신뢰 역시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은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외에도 교육 수준, 직업 만족도, 안전한 주거 환경, 깨끗한 자연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이 행복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행복 연구 결과들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구축,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노력,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및 노동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온전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충만함,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 등 비물질적인 가치들이 행복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 또한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행복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행복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어쩌면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모여 행복이라는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 시간, 철학의 바다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학의 바다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